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실공감 강민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외국인 혜택과 한국인 역차별 논란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오늘 주제를 위해 밤낮 가림 없이 조사하고 정리해 오신 부지런한 김예지 패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최신 통계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총인구 대비 4.8%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죠. 이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6.2%로 96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12만 7천여 명 중 78.7%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그럼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토지 구매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농지 취득은 까다롭고 군사, 보안시설 인근은 제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면 해외 투자 유치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고 개방적인 투자 환경이라는 글로벌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더 심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제주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인들의 집중 매입으로 집값이 급등했어요. 실제로 2025년 1에서 4월 기준으로 외국인 부동산 매수 중 중국인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77%에 달해요. 그럼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군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은 주로 안산, 부천, 시흥 같은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어요. 반면 서울, 강남권 같은 고가 부동산은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4.8배 많습니다. 흥미로운 차이네요. 이건 경제력의 차이로 봐야 할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투자 목적의 차이예요. 중국인들은 주로 거주 목적이나 임대 목적으로 매입하는 반면 미국인들은 상당수가 한국에 기반을 둔 검은머리 외국인들로 투자 목적이 강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서울시는 외국인 매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어요. 국토부도 강남 3구 등 편법 증여나 차명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어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상호주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외국인 본국에서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면 한국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매우 엄격한 규제가 있거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네, 특히 9월 15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헌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 제1조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어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게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건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이강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아,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군요.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불가능하고요. 문제는 투표권 있는 외국인 중 78.7%가 중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보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거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다문화 사회의 안정과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45개국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두 가지 큰 우려가 있어요. 첫째, 전통적인 국민만의 정치권이라는 개념에 균열이 생긴다는 점. 둘째, 특정 국적 출신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치적 쏠림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한국화교협회 일부 인사들이 박영선 시장 후보를 지지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중국인들의 투표를 독려했어요. 이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약 4만 2천여 명 중이었는데 상당수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국민의힘은 투표권 부여 기준을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반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호주의가 또 나오네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외국인 혜택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우리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일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예요. 유학생 장학금, 다문화 가정 지원, 의료 혜택 등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에게 더 지원한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건강보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도 등록 후 6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문제는 단기 체류 후 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전체적으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 건강보험이 매년 흑자를 기록해서 누적 흑자가 3조 2,377억 원을 달해요. 하지만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은 2019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해서 2023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640억 원입니다. 그럼 중국인만 적자라는 건가요? 네,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흑자인데 중국인만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의료비 사용 패턴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른 혜택들은 어떤가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고용된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요. 귀국할 때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면 한국인은 65세가 되기 전에는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죠. 이런 차이가 있다니 몰랐네요. 또한 불법 체류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한국인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말이죠. 그럼 이런 제도의 긍정적인 면도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인재와 가족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문화 다양성도 증대됩니다. 실제로 모텔 청소 95%, 간병인 70%, 공사판 인력의 16%가 외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일부 산업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국인 청년과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역차별감이에요. 이게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주제인 대출 규제 차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이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한국인은 6억 27 대책으로 6억 초과 주택 대출이 제한됐고 2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됐는데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회한다는 건가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 은행 대신 본국 은행이나 해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요. 따라서 한국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죠. 그럼 한국인만 규제를 받는 상황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도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동일한 규제를 받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은행에서 대출 받기는 어렵죠. 소득이나 재산 증명이 복잡하니까요.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조달하나요? 중국의 경우 중국 내 자산을 담보로 중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중국 내에서 자산 규모가 상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의 장단점을 정리해 주세요. 먼저 장점은 해외 자금 유입으로 부동산 경기가 유지되고 외국인의 직접 대출이 전인적이라서 국내 금융 리스크 박사는 적은 점이에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내국인의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한국인은 대출 규제로 집 사기 어려운데 외국인은 현금이나 해외 자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서울이나 제주 같은 인기 지역에서 가격 상승 압력을 유발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부동산 규제에서 내국인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 제출을 예고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 정치 영향력에 대한 우려. 지금까지 4가지 쟁점을 다뤘는데 특히 중국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계속 언급되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의 78.7%가 중국인이고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기 안산에는 9만 2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는데 상당수가 중국 동포예요. 그럼 이들의 표가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지방선거에서 득표차가 크지 않을 경우 외국인 표가 당락을 가를 수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중국인 유권자가 12만 명에 달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흥미롭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년 외국인 투표권 개정을 시사했을 때 싱하이밍 중국 주한 대사가 직접 법무부를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어요. 이는 중국 정부도 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양쪽 의견이 팽팽해요. 한쪽에서는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를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로 보일 수 있다 라고 반박합니다.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그런 맥락이었군요. 맞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외국인 투표권을 없애야 하지만 이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에게 20% 투기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영국은 2% 가산세를 적용하고요.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매우 엄격해요. 1년 이상 체류해야 하고 매입 후 임대 전환도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한 편인가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개방성이 내국인의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까요?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상호주의 원칙. 둘째,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셋째, 사회통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이에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부동산의 경우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지방선거 투표권도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득권을 존중하되 신규 적용자에게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일 것 같아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네요. 정부는 더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역차별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는 막아야 하고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에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외국인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지만 내국인의 권익도 보호되어야 해요. 무엇보다 사회 통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네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실 공감에서는 외국인 혜택과 역차별 논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김예지 연구위원님,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